신비에 가려진 한 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생활비는 낮아 보이지만 대부분에게는 여전히 닿기 어려운 나라가 보입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거의 없고 침착한 교통경찰이 정확하게 흐름을 안내합니다. 삶은 전통 위에 놓여 있으며 이는 건축, 의복,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동시에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률 가운데 일부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대비가 바로 북한을 정의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나라를 함께 탐험해보세요. 그 숨겨진 가치는 흔들림 없는 일관성으로 정체성을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나라를 함께 탐험해보세요. 한반도에 위치하며 번영한 대한민국과 이웃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 46,500제곱마일에 달하는 국토를 지닌 나라로 이는 미국 미시시피주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황해와 동해를 따라 1,550마일이 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해안선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바다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해외여행 역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오늘날 초연결 사회 속에서 흔히 접하는 구글, 아이폰, 스타벅스와 같은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기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화씨 영하 22도, 섭씨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며 여름은 덥고 습합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 풍경은 아름다운 겨울 장면으로 바뀌지만 동시에 교통과 농업엔 어려움을 줍니다. 여전히 여러 지역에서는 잦은 정전이 발생하여 뉴욕이나 런던처럼 환하게 빛나는 도시들과는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인구는 약 2,600만 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수도 평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한 부의 문제가 아니라 충성도와 성과 그리고 가족 배경을 기준으로 국가가 거주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선별된 인구 구성을 보여줍니다. 주민들은 한국계 민족이며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언어와는 다르게 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어휘와 발음의 차이는 현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이념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간주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두 국가를 표시하지만 이곳의 학교 지도에는 평양을 수도로 하는 하나의 한국이 그려져 있습니다. 통일은 오랜 염원으로 남아있지만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는 주로 미디어를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보고 경험해야만 역사적 유산과 현재의 체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포부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숨겨진 가치는 지리, 통치체계, 그리고 집단적 정체성이 하나의 국가 서사를 강화하며 이어지는 절제된 연속성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자세히 보면 2025년이라는 표기를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달력, 표지판, 공식 문서는 이 나라만의 주체 연호를 사용합니다. 현재 이 나라는 114년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는 그레고리력이 아닌 건국 지도자 김일성의 출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계 표준 달력에 익숙한 방문객에게는 마치 다른 시간선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숨겨진 가치는 시간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객은 항공편으로 북한에 입국할 때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평양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세히 보면 질서로 정의된 수도가 펼쳐지며 높은 주거 건물들이 정밀하게 줄지어 서 있어 뉴욕이나 도쿄의 분주함 없이도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합니다. 많은 건물이 25층에서 35층까지 올라가지만 일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주민들이 매일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30층에 산다는 것은 매일 아침 버스를 타기 위해 내려오며 체력을 기르거나 혹은 지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숨겨진 가치는 도시 설계가 일상 속에 조용히 인내를 스며들게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평양의 주민들은 개인 자동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철, 2층 버스, 트램,
또는 택시를 이용해 매일 출퇴근하는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는 대중교통이 혼잡해지지만 승객들은 질서를 잘 지키며 로스앤젤레스나 런던처럼 밀치거나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리 역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방콕이나 하노이 같은 도시에서 흔한 오토바이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 지하에는 약 110m 깊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철문으로 보강되어 있어 방공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약 3.5분 정도 내려가면 연중 내내 섭씨 18도를 유지하는 승강장에 도착합니다. 길거리 음식 노점은 드물지만 작은 가판대 주변에는 빨간 스카프를 두른 학생들이 아이스크림과 사탕을 사기 위해 모여듭니다. 인터넷 접근은 제한적이며 주민들은 매일 승인된 국내 웹사이트만 이용합니다. 이곳에 숨겨진 가치는 통제된 인프라가 질서 있는 도시의 리듬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다양한 현대적인 헤어스타일을 한 북한 여성들이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면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의 우아한 의상에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이 담긴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으며 하이힐과 은은한 화장을 함께 배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이 지도자 배지를 착용하지만 외국인은 절대 착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구 패션을 따르기보다 여성들은 맑은 피부와 또렷한 눈빛,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차분한 미소로 단정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김일성 거리와 넓은 광장, 혹은 깊은 지하철 안에서도 여성들은 팔짱을 끼고 걷거나 작은 무리를 이루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나눕니다. 움직이는 순간에도 서두르지 않고 고든 자세로 차분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존재는 여성 교통경찰입니다. 많은 나라가 기술과 법적 교육을 중시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키, 시력, 그리고 외모까지 중요한 기준으로 요구됩니다. 평양에서는 단정한 파란색과 흰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 경찰들이 주요 교차로에 서서 단호하면서도 우아한 동작으로 교통을 지휘합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도 전역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숨겨진 가치는 공적인 외모와 시민적 역할이 어떻게 국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각적 표현으로 형성되는지에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들은 북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은 국가 정책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거의 모든 남성은 최대 10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하며 여성 또한 최소 20살까지 복무해야 합니다. 군 복무는 사회구조 깊숙이 통합되어 있으며 세대를 넘어 규율, 위계, 그리고 집단적 책임의식을 강화합니다. 미국의 자원 입대 제도나 한국의 약 18개월에서 21개월 복무 기간과 비교하면 이곳의 복무 기간은 훨씬 더 깁니다. 현역 군인 100만 명 이상과 약 600만 명에 이르는 준군사 인력을 보유한 북한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 4명 중 1명은 직간접적으로 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 중심 구조는 도로에 자동차가 거의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약 2,5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임에도 전국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약 3만 대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자동차 보유율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개인 차량은 주로 국가 간부나 군 관계자에게만 허용되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하철, 버스, 자전거에 의존해 이동합니다. 공식 자동차 판매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나 도요타 같은 고급 브랜드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70년대에 수입된 볼보 104 모델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50년대에 자체 자동차 산업도 구축했으며 승리 자동차 공장은 초기에는 군용 차량을 생산하다가 이후 외국 모델을 참고한 민간 차량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산 차량은 해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위 지도층은 아우디 R8, 롤스로이스 레인지 로버와 같은 최고급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역시 엄격한 수입 제한과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고급 차량 컬렉션을 보유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숨겨진 가치는 의무복무와 제한된 이동성이 일상 속에 깊이 자리한 엄격한 위계 구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모델을 따르며 현대 세계에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 분배, 소비를 직접 통제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글로벌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주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물품이 정부 계획에 따라 배분됩니다. 코카콜라 한 캔처럼 단순한 수입품조차도 희귀한 사치품으로 여겨집니다. 주거, 의료, 교육이라는 세 가지 핵심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공공요금 또한 국가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주로 식료품과 의류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전통적인 소득세 제도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전반적인 생활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평균적으로 월 생활비는 약 1,597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보다 약 32% 낮은 수준입니다. 주거 비용은 특히 낮아 임대료는 거의 80% 더 저렴합니다. 일반 지역에 위치한 45제곱미터 규모의 가구 완비 원룸은 월 약 90만 북한원 정도이며 환율 투명성이 제한적이어서 정확한 환산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거주하는 85제곱미터 아파트의 공공요금은 월 평균 약 12만 원 수준입니다. 식료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미국보다 낮지만 세부 품목별 데이터는 제한적입니다. 대중교통은 주요 이동수단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치과진료 같은 기타 서비스는 상업적 접근성이 낮아 정확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비는 낮아 보이지만 제한된 금융 데이터와 폐쇄적인 경제 구조로 인해 정확한 비교는 쉽지 않습니다. 그 숨겨진 가치는 중앙집권적 통제가 기본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려 하면서도 시장 기반 불평등을 제한하려는 방식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선택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답을 공유해주세요. 평양에선 거대한 기념 건축물들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합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 규모와 야망,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특별한 수준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계된 구조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릉나도 5월 1 경기장은 1989년에 완공되었으며 최대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수만 명이 참여하는 집단 체조인 매스게임이 열리며 이는 통일성, 규율, 집단적 힘을 국내외 대규모 관객 앞에서 강조합니다. 류경호텔은 105층 규모의 피라미드형 건물로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했습니다. 7,600개 이상의 객실과 회전식 레스토랑을 갖춘 이 건물은 야심찬 건축 비전을 상징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완전히 운영된 적은 없습니다. 대동강을 따라 자리한 김일성 광장은 7만 5천 제곱미터의 면적을 자랑하며 약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연중 퍼레이드, 축하 행사, 주요 국가의식이 열리는 중심 공간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국가의 정치 철학과 지속적인 이념적 기반을 상징하는 주체 사상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숨겨진 가치는 거대한 공간이 건축을 이념과 집단적 표현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방식에 있습니다. 밤이 내리면 평양은 한층 더 고요하고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희미하게 깜박이는 조명 아래 넓은 도로가 펼쳐지며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도시를 감쌉니다. 삶은 계속되지만 분위기는 유난히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전력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드문드문 켜진 창문 불빛이 절제된 도시의 야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숨겨진 가치는 어둠이 도시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축제 대부분은 평양에서 열리며 국가 정체성을 대규모로 표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행사들은 장관과 상징성, 그리고 집단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4월 15일에 열리는 태양절은 김일성의 탄생을 기념하며 군사 퍼레이드, 불꽃놀이, 그리고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형 공연이 펼쳐집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아리랑 매스게임은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정밀함과 규율, 그리고 통일성을 보여주는 집단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수천 명의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벽화로 경기장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이미지로 탈바꿈시킵니다. 또한 설날과 연등 축제 같은 전통 행사도 함께 열리며 밤하늘로 떠오르는 등불이 아름답고 인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숨겨진 가치는 집단적 축제가 시각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북한의 음식은 방문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운맛, 짠맛, 신맛,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균형 중심의 식문화가 지역별 요리와 계절 별미 전반에 걸쳐 섬세하게 드러납니다. 김치는 수백 가지 지역별 종류로 존재하며 각각은 지역 재료와 세대를 거쳐 전해진 저장 방식에 따라 독특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음식은 평양냉면으로 차갑게 식힌 소고기 육수에 메밀면을 넣고 오이, 삶은 달걀, 얇게 썬 소고기를 곁들여 제공합니다. 이 요리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라면이나 파스타와는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대동강 맥주는 영국에서 들여온 설비로 양조되어 동아시아에서 수준 높은 맥주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자부심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주로 모임이나 축하 자리에서 즐기는 양념구이 요리인 불고기와 함께 곁들여집니다. 방문객은 엄격한 화폐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광객은 현지 화폐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유로, 미국 달러 또는 중국 위안으로 결제해야 하고 대부분의 거래에선 유로가 선호됩니다. 현지 화폐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숨은 가치는 음식 문화와 화폐 정책이 모두 정교하게 관리되는 국가 시스템을 반영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방문객은 현지 사람들이 다소 조용하고 거리감을 두거나 때로는 교류를 피하는 듯 보인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태도는 적대감이 아니라 외국인과의 접촉에 대한 민감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광객과의 대화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엄격한 관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대화를 시도하거나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으려 하면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촬영 또한 규제를 받습니다. 안내원은 항상 동행하며 오래된 다리, 미완성 건물, 줄 서 있는 사람들처럼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장면의 촬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군사 관련 대상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촬영할 때는 존중의 표시로 전체 모습을 빠짐없이 담아야 하며 잘라내거나 뒤쪽 각도에서 찍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국에 약 34,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략 3.5km마다 하나씩인 셈이어서 이러한 규정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카메라 사용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숨은 가치는 시각적 통제가 존중, 신중함, 그리고 철저히 관리된 공공 이미지를 강화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북한 여행을 계획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입국에는 비자, 서류, 승인된 이동 경로 등 여러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선 여러 도시에서 북한으로 가는 항공편이 운영되며 특히 베이징이 가장 직항에 가깝고 효율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러시아에선 비교적 외진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만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행자는 보다 길고 경치 좋은 육로 여행을 원할 경우 베이징에서 기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절차는 사전 계획과 엄격한 규정 준수를 요구합니다. 미국 시민의 경우 2017년 이후 여행이 크게 제한되어 일반적으로 미국 여권만으로는 특별한 예외 허가 없이 북한으로의 입국, 체류 또는 경유가 불가능합니다. 유럽 여행자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엄격히 관리됩니다. 개별 여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승인된 여행사를 통한 단체 여행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작성된 신청서, 여권용 사진, 여권 사본이 필요하며 출발 최소 6주 전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은퇴나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종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국 정책은 주로 단기 관광이나 공식 업무를 위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항상 엄격한 관리와 외교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숨은 가치는 도착하기 전부터 더 통제된 접근 방식이 전체 여행 경험을 형성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의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더 나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탐험해보길 원하는 나라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